안녕하십니까. 2010년 9월 학력평가 31번부터 33번까지 해설하겠습니다. 고1 시험입니다. 지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31번 틀린 학생들이 많아서 해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항상 독서 강조합니다. 저번에 만화경제학 강의, 만화경제상식 사전 같은 경제가 어려운 학생들은, 경제 지문이 힘든 학생들은 만화책이라도 보라고 그랬고요. 자, 그다음에 이런 지문 힘든 학생들은 선생님 어려운 책 권하지 않습니다. 경제학 콘서트로 대표되는 어떤 청소년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이런 책들 독서 권합니다. 특히 경인대 한진수 교수님이 어떤 청소년들을 위한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 읽어두면 이런 지문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써드릴게요. 17살 경제학.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뺐습니다. 경제학 에세이. 청소년을 위한 행동, 경제학 에세이 같은 책들 읽어두시면 이런 지문 해결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어렵지 않은 책입니다.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독서는 수능 국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독서랑 병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 읽어가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은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다. 모르죠? 파레토의 법칙. 자, 그래서 멘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뒤에 파레토의 법칙 나오겠죠? 나오나 볼게요. 매출의 80%는 20%의 핵심 고객이나 히트 상품에 발생하고 총 생산량의 80%는 20%의 핵심 상품에 만들어진다는 것이 이 법칙의 요지이다.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20%가 80%를 담당한대요. 20%의 수가 80%의 매출이나 80%의 총 생산량을 담당한다는 겁니다. 됐죠? 이처럼 전체 생산과 매출에서 상위 20%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중요하겠죠? 20%에 집중해야 되겠죠? 왜요? 20%가 80%를 담당하니까요. 성공의 관건이 되어 왔다. 안 보여도 괜찮은데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공의 관건이 된다는 현재죠. 되어 왔다는 뭡니까? 이때까지죠. 근데 지금은, 앞으로는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파레토의 법칙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등장한 긴 꼬리 경제의 관심은 머리가 아닌 80%의 꼬리에 있다. 완전 충돌하죠. 자, 파레토의 법칙은 20%에 집중했고요. 긴 꼬리 경제는요, 80% 꼬리에 집중한대요. 왜 그럴까요? 꼬리가 점점 길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영향력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자, 파레토의 법칙이 만약에 요까지였다면 요게 80%고 요게 20%였겠죠? 근데 이게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얘가 더 커지니까 80%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자, 볼게요. 위 그림과 같이 가로축의 좌측부터 상품이 잘 팔리는 순서대로 나열하고 세로축의 판매량을 표시하여 연결하면 우하향 곡선이 그려진다. 이때 극경사를 읽으며 좌측으로 불쑥 솟아오른 부분이 머리에 해당하고 이 부분입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면 20%겠죠. 길고 완만하게 이어진 것이 꼬리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곡선과 가로축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꼬리가 길수록 증가한다. 했던 이야기 또 했어요. 이게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계속 늘어나겠죠. 그죠? 따라서 구매한 상품의 종류가 많을수록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아하, 옛날에는 상위 20%가 80%를 담당했는데 이제는 긴 꼬리의 법칙은 상품의 종류가 많을수록 이익이 발생한답니다. 됐죠? 꼬리가 길어지면 어떤 한 가지 상품의 매출은 적더라도 적게 팔리는 상품들의 매출액을 다 합한 것이 히트 상품의 매출액과 맞먹거나 오히려 능가한대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80%, 그 다음에 20% 요랬겠죠. 파레토의 법칙은. 근데 이게 굉장히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얘들 히트 상품보다 더 많아진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좋습니다. 두 개 이야기했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은 20%가 80%를 담당하기 때문에 20%에 집중했어야 해요. 그죠? 하지만 꼬리의 법칙, 긴 꼬리의 법칙인가요? 예, 긴 꼬리의 법칙, 긴 꼬리의 경제죠. 그렇죠? 긴 꼬리의 경제에서는 꼬리가 계속 길어지면 머리보다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때요? 꼬리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충돌합니다. 자, 왜 이럴까요? 볼게요. 인터넷의 발전과 온라인 시장의 형성은 긴 꼬리의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 아하, 인터넷의 발전과 온라인 시장 때문에 그렇구나.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 말이죠.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시장의 공간은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고, 바꿔서 이야기하면 꼬리는 길어질 수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 거래로 유통비용이 감소했대요. 됐습니까? 옛날 같으면 꼬리가 길어지면 유통비용 때문에 매출 증가가 불가능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가능하대요. 그 결과 그동안 외면당하던 80%의 틈새 상품이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또한 공급자와 판매자는 몇 안 되는 히트 상품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졌다. 머리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졌다. 상위 20%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졌다. 긴 꼬리의 경제는 인터넷의 발전과 온라인 시장의 형성 때문입니다. 됐죠? 게다가 온라인상에 이루어진 소비자들의, 게다가 또 딴 이유가 있나 봅니다.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소비 행동 역시 긴 꼬리 경제의 활성화를 부추기고 있다. 아하,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소비. 뭐지 구체적으로? 튀어오겠죠? 인터넷 공간에서 다른 소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그 다음에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들은 원하는 상품의 정보 검색에서 구매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이고 주체적입니다. 됐죠? 소비자들이 자발적 소비, 즉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이고 주체적이어서 긴 꼬리 경제가 나타난다. 별 볼이 없던 제품이 상위 80%겠죠. 이들에 의해 하루아침에 효자 상품이 되기도 한다. 이건 뭐죠? 아이고, 상위 20%가 되기도 한대요. 꼬리가 머리가 되기도 한대요. 비록 소수일지라도 온라인 시장에서는 개개인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따라서 온라인 시장에서는 기존의 오프라인 시장과 달리 불특정 소비자들 꼬리겠죠. 소비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긴 꼬리의 경제입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세기 디지털 시대를 맞아 무한한 선택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시장에서는 비주류 고객의 위상, 꼬리죠.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긴 꼬리
경제가 요거 있다고 설명할게요. 패러다임. 기존의 생산이나 판매 개념을 싹 바꿔 놓을 것이라는 견해도 일고 있다. 긴 꼬리를 형성하는 소수 비주류 고객들의 다양한 욕구, 뭐죠? 꼬리죠. 소량 다품종의 생산과 판매가 확대되고 가격 또한 파격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전망이죠. 그렇죠? 앞으로 긴 꼬리 경제는 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요 패러다임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 패러다임은 뭔가 하면요. 틀, 구조, 체계 이런 것도 틀, 구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생각의 패러다임, 경제의 틀, 구조, 생각이 바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온다니까 꼭 알아둘게요. 됐습니다.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가에서는 파레토 법칙을 하겠습니다. 20%가 80%의 매출과 생산을 담당한다고 그랬죠. 근데 긴 꼬리 경제가 나타났어요. 이거는 파레토 법칙과 달리 80%는 뭐죠? 꼬리죠. 이 꼬리가 길어지면 이익이 머리보다 더 커진다고 그랬죠. 맞죠? 왜요? 인터넷의 발전과 온라인 시장의 형성이 그랬고요. 또 소비자들이 변했어요. 그렇죠? 자발적이고 또 적극적이고 주체적이어서 그렇대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불특정 소비자 혹은 비주류 고객의 위상이 더 커지고 경제 패러다임, 경제에 대한 생각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틀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요럴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글입니다. 됐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잘 보셔요, 여러분. 보기를 보기는 예죠? 위글을 보강한대요. 보강. 원래 있던 내용을 더 강화한대요. 어떤 주장을 뒷받침한대요. 됐어요? 좋습니다. 소비 사회로 진입하며 새로운 소비 집단이 등장하고 있대요. 예를 들어 다양한 경로로 제품의 개발 및 디자인, 판매 등에 적극 개입하는 크리슈머가 등장했다. 됐습니까? 몰라도 됩니다. 근데 뭐 우리 추측하기에 크리에이티브 컨슈머 되겠죠. 그렇죠? 몰라도 좋습니다. 트레저 헌터의 경우 가격 비교 사이트나 사용 후기 등을 참조해 상품을 꼼꼼히 비교 분석한 후 신중하게 소비를 결정한다. 어쨌든 새로운 소비 집단이 등장했다. 혹은 소비자들이 변했다. 소비자들이 적극적이 되었다. 되겠죠. 그렇죠? 그죠? 볼 필요도 없죠. 4번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것이 새로운 소비 집단은 파레토 법칙인지 긴꼬리 경제인지 어디에 가깝나요? 당연히 긴꼬리 경제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긴꼬리 경제의 원인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선택과 집중의 공략이 성공의 연꽃 아니에요. 완전 틀렸죠? 자, 선택과 집중은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긴꼬리 경제의 한계 아니에요. 긴꼬리 경제의 원인이에요. 생산자가 히트 상품에 집착하지 않아요. 이거는 파레토의 법칙이에요. 온라인 시장에서 새로운 소비 형태. 아이고. 구체적인 사례. 맞죠? 쉬워요. 그 다음에 비주류 고객이 높아지는 현실과. 맞죠? 대조 아니에요. 비주류 고객이 위상이 높아지는 어떤 원인이겠죠. 그렇죠? 답은 4번입니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문제 의도를 여러분이 좀 정확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문제 잘 읽어야 됩니다. 요즘에도 계속 나오는 문제입니다. 10년 전 문제지만. 자, 그 다음에 32번으로 갈게요. 기억의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그렇죠? 기억이 뭐였죠? 긴꼬리 경제였습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하고 보셔요. 긴꼬리 경제는 뭐니? 비주류, 즉 꼬리, 즉 매출이 높지 않지만 이 상품들을 합했을 때 높아지는 걸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볼게요. A 백화점은 우수 고객들, 이건 20%죠. 머리죠. A 영화사는 톱스타, 20%죠. C 온라인 서점은 희귀 서적, 전문 서적, 이건 매출량이 높나요? 아니요.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서 꾸준히 판매되면, 바꿔서 이야기하면 꼬리가 길어지면 수익을 올린다. 답이죠. 자, 그 다음에 D, 기획사에 소속된 인기 가수 20%입니다. 제약회사의 비타민 제품은 회사의 수익률을 올리는 데 기여한 효자 상품 20% 머리에 해당하겠습니다. 쉬웠습니다. 다음에 3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위 글을 읽고 시장에 대해 전망한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어떻게 될 거라고 이 사람이 전망을 했나요? 글쓴이가 전망을 했나요? 긴 꼬리의 경제가 강화될 것이다. 소량 다품종 생산과 판매가 확대될 것이다. 소수 비주류의 어떤 욕구에 주목한 소량 다품종이 확대될 것이다. 그랬어요.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전략이 다양화된다. 맞죠? 주류 소비자의 관심이 틈새 상품으로 가나요? 아니요. 비주류가 틈새 상품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런 틈새 상품에 집중되겠죠. 그렇죠? 답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소비자의 위상 나왔죠?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될 것이다. 자, 요건 마지막 단락이 아니라 라를 보고, 그치? 자, 요것 때문에 긴꼬리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양한 소비층의 요구에 부응하는 상품들이 공급될 것이다. 소량 다품종화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이 지문에서는 2개 정도 강조했습니다. 파레토의 법칙과 긴꼬리의 법칙의 차이를 알아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31번 문제 같은 경우 문제의 의도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했던 지문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